오늘의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어제장에서 하락했고 또 코스닥은 상승 마감해줬는데요. 대표님, 글로벌 시장 워낙에 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어제장에서는 코스피가 좀 조정받는 모습이긴 했지만 한 주 동안 아주 쑥쑥 올라가 줬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이번 한 주는요. 네. 우리 앵커님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저는 월봉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월봉이 마감이 되는 마지막 날에요. 월봉을 보느라고 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월봉을 보면요. 와, 진짜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정말 멋지게 마무리됐다. 그동안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저께 조금 내렸지만, 그러니까 그동안에 올라와서 월봉이 예쁘게 형성이 됐고 코스피가 어저께 조금 내렸다는 건 윗꼬리에 살짝 달았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월봉이 양봉이 꽉 찬 것보다는요, 약간 윗꼬리가 좀 있는 게 더 이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잘 마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역시도 월봉이 정말 기세등등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월봉이 마감을 한 7월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선 장에서 이렇게 잘 해놨기 때문에 8월도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또 글로벌 시장은 또 어떻게 좀 보셨어요? 3대 지금 지수 모두 상승해 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정말 딱 실적 시즌이었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어요. 좀 인텔 같이 이제 좀 어려웠던 회사도 있었고 아니면 굉장히 잘 나왔던 회사들도 있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장과 그 섹터 주요 섹터들이 좀 희비가 엇갈렸던 시장이었지 않았나. 이제 실적 시즌이 점점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실적 시즌은 은근히 사실 생각보다 실적 시즌이 오면은 종목들이요 의외로 변동성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예 실적이 다 발표되고 나면 나쁜 실적에도 상관없어요. 실적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이 일단 발표가 되는 게 중요해요. 발표가 되고 나면 조금 더 정리된 시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비가 엇갈린 시장이었고 또 금값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우리는 메인으로 하는 우리는 투자자들의 이렇게 모임이지만은 사실은 금값은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지표에서 볼 수 있는 봐야 되는 아주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안전자산의 대표 자산이 이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나스닥은 강하긴 하지만 가다가 좀 눌리고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금값은 정말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다시 한번 가파르게 재차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퍼지고 있거든요. 약간 마음의 한 구석에 이렇게 많이 퍼지면 이거 어떻게 되나 약간 2차 팬데믹이 오는 거가 아닌가라는 살짝 그 마음의 우려도 좀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고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요 굉장히 지금 격화되고 있죠. 미국인의 73%가요 중국 사람 중국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중 감정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또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연준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코로나도 재차 확산이지. 미중 간 무역 분쟁도 지금 굉장히 격화가 돼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이 앞으로의 경제 앞날은요 코로나에 달려있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지금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역설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경기 부양을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줬던 한 주였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어렵다. 시장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거나 미중 간 어떤 이 갈등 때문에 어렵다. 그럴 때는요. 오히려 부양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올라가는 부양의 의지가 나오면 시장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상승 방향으로 턴을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봤던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 여전히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주의사항 또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우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런 약간 거짓말 섞인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허풍을 하나 이야기 좀 해줘도 됩니까? 네. 저는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올해 코스닥을 아까 저는 이제 월봉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이제 연봉을 한번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코스닥이 연봉을 아십니까? 1년 단위로 연봉을 보시면 코스닥이요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는데 아직도 급등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이 연간의 어떤 차트로 놓고 보면은요, 굉장히 밑에 바닥에서 북북 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코스닥이 800선을 언제 이제 어느새 훌쩍 넘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1000을 향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향해. 가는 구간에 1000포인트를 가는 구간에 네. 물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굴곡은 있고 이렇게 어떤 산을 타겠지만은 1000포인트를 향해서 좀 코스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주역은 반드시 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죠.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굴곡이 많은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또 정말 급락도 잘 나오고 또 급등도 잘 나오는 섹터인데 이 굴곡이 있는데 이 굴곡을 잘 요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엇박자 나오지 않게 조심해서 매매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매매가 나올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7월은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8월의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8월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대응 전략 가지고 가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8월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가죠. 네. 그렇다면 실적이 안 나왔던 종목들도 이제부터는 좀 수그리고 있다가 네. 웅크리고 있다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활짝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우리 좀 개별주성의 어떤 종목들도 이제 활짝 좀 활기를 칠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이 좀 오지 않을까. 8월장이 저는 원래는 우리 8월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한번 기대해 볼까? 산타 랠리 한번 산타의 선물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되는 또 8월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부터 또 여러 가지 이벤트, 이슈들이 또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대표님과 함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당장 월요일이죠. 정부 가상 증강현실 규제 역시 로드맵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관련주들이 벌써 한 주 땡겨서 움직였어요. 한비소프트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 같은 날 토스 페이먼트 출범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제 관련주들도 지난주에 벌써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맞아요. 보였죠. NH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역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날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 저는 이제 이분들을 몰라요. 이름이 이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 근데 이제 여자 아이들인 거예요. 네. 이분들이 신곡을 발표하는데 큐브 엔터를 비롯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가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도 또 SM 뭐 YG나 약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도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공모 청약이 또 월요일 날 있습니다. 항상 이제 IPO 시장은 공모 청약을 먼저 하고 그리고 네. 나서 나중에 이제 한 주 뒤에 이제 그 신규 상장주로 정말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공모 청약으로 영림원 소프트랩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렇게 공모 청약을 하는데 관련주로는 이쪽 관련주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웹캐시, 뭐 한글과 컴퓨터, 아이서포트, 비즈니스 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또 같은 날입니다.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의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날 ISM 제조업 지수를 좀 보면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이게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아니면 생각보다는 좋았네라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선행 지표로 좀 볼 수 있는 ISM 제조업 지표를 좀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날입니다. 4일 날 화요일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확대 방향한다면 역시 건설 대표주들은 수혜를 받겠죠. 이쪽도 한번 볼만하고요. 8월 4일 일본의 강제 동원 기업 배상 관련 소송 서류 공시 송달 기한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 금요일장에 어제 모나미라든지 최근에 신성통상이라든지 뭐 이런 극일 테마주, 애국 테마주도 좀 움직였던 한 주였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공모 청약이 역시 화요일에 있습니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인데요. 이쪽은 이제 미디어 커머스, 그러니까 최근에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좋은데요. 아마 이런 모멘텀을 같이 탄 것이 아닌가. 이제 신규 상장주로 들어올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8월 5일 날 수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갤럭시 하반기 언팩 행사 개최 예정.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급등이 나왔다가 네. 지금 잠깐 내려앉았지만 삼성전자 관련한 어떤 폴더블 폰, 휴대폰 부품 회사들 굉장히 좀 주가가 좀 상승으로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8월 5일 날 수요일입니다. 데이터 3법 이제 드디어 시행이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말도 많고 뭐 탈도 많고 뭐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로는 이제 위세 하이텍, 웹캐시, 아까 웹캐시는 또 앞에서도 앞서 나왔고요. 나이스 평가점, 뭐 데이터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한번 또 수요일 이전에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8월 5일 날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신규 상장은 지난주에는 저한테는 이제 공모청약으로 소개드렸던 종목이에요. 공모청약이 먼저 순서는 공모청약 먼저 하고 이제 신규 상장이 되는 거죠. 리츠 회사인데요. 미래에셋 맵스 리츠 1호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되고요. 또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와이즈 버즈 스펙이에요. 스펙주인데 이제 스펙은 항상 그 안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제 이 스펙이라는 이 구성을 하는데요. 자금을 모집하는 광고 미디어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보시고 공모청약이 수요일 날 또 있는데요. 미투젠은 여러분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련주 모바일 게임 하죠. 그래서 미투젠 공모청약이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8월 5일 날 공모청약 역시 코람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 최근에 리츠 회사들이 굉장히 공모를 많이 하고 상장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청약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역시 미디어 커머스 회사 이제 공모청약이 된다는 거. 8월 6일 날 좀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8월 6일 날 목요일인데요. K서비스에서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자, K서비스 대표적인 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네. 의료, 헬스케어, 콘텐츠,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을 6대 유망 K 서비스로 선정을 했대요. 그럼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예, 그러니까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이제 정부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거를 발표를 한다고 하면 여기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지 진짜 의료 헬스 움직였던 것 같고 콘텐츠는 진짜 한류의 정말 대표적인 사업이 되잖아요. 한류에.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좋고 교육 사업 역시도 우리의 아주 훌륭한 콘텐츠의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역시 그렇고 핀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이제 주요 기업이 있는데요. 카카오, SK텔레콤, KTNG,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이죠. 이루다라는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해요. 지난주엔 제가 공모 청약을 한다고 이제 설명드렸는데 바로 의료기기죠. 의료기기 회사인 이루다라는 회사가 들어오면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한번 US 관련주, 뭐 이렇게 의료기기 관련주를 좀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8월 6일 신규 상장이 또 되는데요. JR 글로벌 리츠. 리츠가 진짜 너무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리츠 회사들이 공모청약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같은 날 마지막 날에 이제 YG엔터가요. 신인보이그룹 트레저 대비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역시 YG엔터 주가 그래서 한번 탄력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같은 테마 안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8월의 첫 주인데요. 굉장히 많은 또 증시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